네, 안녕하세요. FE 플랫폼 유원홍입니다. 레이어드 페이지는 통합 검색 UX 개선 작업 중 하나로 진행되었는데요. 최근 사내 N-이노베이션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개발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 검색에서는 한 페이지에서 많은 종류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컨텐츠들이 이제 먼저 보여져야 할 영역에 영향을 주면서 먼저 보여져야 할 영역이 늦게 뜨거나 늦게 반응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클라이언트 렌더링으로 이제 되는 톡 영역이 이러한 자원 경쟁에서 밀려서 페이지가 로딩되고 한참 뒤에 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둘 다 중복으로 적용해서 이 이슈를 해결한 상태입니다. 또 컨텐츠 종류와 양의 증가로 인해서 제한된 영역에서 각각 컨텐츠를 제공해야 됐고, 동점 맵과 같은 영역은 공간이 작아서 좀 불편하거나 어떤 주제는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해야 했고, 이 제한된 영역 속에서는 많은 양의 정보가 불편한 UX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또 빨간 테두리로 표시된 이제 컨텐츠 확장 페이지를 보시면 컨텐츠의 페이지 구성이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페이지를 이동하게 되면은 처음에 페이지 구조를 인지하는데 좀 부하가 걸리고, 이로 인해서 페이지가 문맥이 끊기게 됩니다. 이제 컨텐츠 소비를 저는 음식에 비유해봤는데요. 이제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는 이제 배고플 때 이제 음식이 나와야 되고, 배부를 정도의 충분한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맛이 있어야 합니다. 통합 검색에서는 충분한 인프라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맛있게 제공하는 부분에는 개선이 필요한데요. 통합 검색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소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 시작은 이와 같은 짧은 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초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이지만은 이 스펙을 위해서는 페이지 전체 구조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UX를 위해서 외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합 검색 페이지 환경 내에서 불러와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앱으로 비유해보면 지도나 뮤직 앱의 기능을 네이버 앱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프로토타입은 구조 고민 없이 딱 애니메이션 구현 정도로만 개발을 했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이제 공유가 된 뒤에 스타 검색하고 해외여행 서비스에서 이 UX로 개발 요청이 왔고, 한 달 뒤에 배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UX는 통합 검색 환경에서 다른 페이지의 환경을 추가해야 되는 작업으로 구조적인 변경이 많이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에 진행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은 이미 많은 부분들이 진행돼서 저희에게 왔고, 통합 검색에서의 여러 가지 구조 개선 신호들이 왔어서 이번 기회에 해결해보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어드 페이지 구조는 컨텐츠 확장시키기 위한 구조로 컨텐츠의 그 페이지 간 연결성을 줘서 컨텐츠의 문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지 로딩 성능은 페이지 연결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페이지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했습니다. UX 측면으로는 페이지 간의 문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실제로 국내 여행 서비스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특정 영역의 컨텐츠를 문맥을 유지하면서 확장을 하고 페이지 내에서 자연스럽게 탭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컨텐츠를 심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페이지로 추가해서 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랙션 맵과 같은 컨텐츠는 영역을 확장해서 컨텐츠를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 검색 페이지 기반에서 공통화된 레이어 페이지 구조를 계속 추가해서 특정 컨텐츠를 심화시켜가면서 확장하는 UX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사례입니다. 처음 해외여행과 스타 검색 서비스 적용을 시작으로 국내여행 리뷰 레시피 서비스에 현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컨텐츠 확장 페이지의 디자인을 공통화해서 처음에 페이지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전환 인터랙션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건은 더 많아지지만 공통 요소가 더 강하고 페이지 간 문맥을 더 자연스럽게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페이지의 색의 통일성으로 페이지의 유사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라우저의 기본 페이지 이동과는 다르게 페이지 전환 간의 페이드 인 아웃 애니메이션으로 페이지 전환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영역과 확장 페이지의 레이아웃의 연결성으로 컨텐츠 영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존 페이지에 있던 컨텐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추가 컨텐츠 페이지로 시선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UX를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에서는 페이지 전환 애니메이션과 함께 기존 환경에 추가할 수 있는 SPA 구조를 담은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페이지 문맥을 위해서는 페이지 로딩 속도가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페이지 성능 최적화도 함께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서비스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안정성이 우선인 통합 검색 플랫폼에 위에 얹혀졌기 때문에 방어 전략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됐습니다.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왔고 안정성이 우선인 통합 검색에서 전체 구조를 변경하기보다는 새로운 플랫폼을 기존 구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가 기존 환경에 주는 영향이 적도록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빠르게 진행될 당시에는 최악의 경우 서비스에서 이 플랫폼을 걷어내고 기존 구조와 방식대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기존 방식과 호환되는 방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필수적인 기능을 우선 개발하고 미묘한 성능이나 호환성 문제는 나중에 발전시키거나 특정 환경에서만 활성화시켰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UX나 구조를 매번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서비스와 최적화된 기술을 서비스 페이지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최대한 기존 페이지와의 호환성을 맞추면서 독립된 페이지 환경을 구성해서 페이지 간의 연결성을 줄 수 있고 페이지 간 연결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페이지 성능을 플랫폼에서 역할을 수행해서 페이지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의 주요 기술 요소입니다. 최근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레임워크에서는 페이지에 처음 진입할 때 페이지를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렌더링 로직을 서버 환경에서 렌더링해서 미리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렌더링은 렌더링 로직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둘 다 돌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단순히 HTML 문자 정보를 서버에서 미리 전달하냐 아니면은 클라이언트에서 동적으로 HTML 정보를 생성해서 추가하냐에 대한 생각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기반의 통합 검색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에 접근 방식의 반대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를 통째로 불러와서 바꿔치기 한다고 하면은 클라이언트 렌더링을 쉽게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간단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페이지에서 이 동영상 탭의 페이지를 통째로 AJAX로 불러와서 페이지에 inner HTML로 통째로 집어넣게 되면은 같은 페이지 환경에서 페이지 전체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생각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구현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이러한 시도를 할 때 HTML 구조보다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조작하기 쉬운 제이슨 형태로 이 페이지를 받아보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이어드 페이지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위해서 컴포넌트 단위로 스타일, 스크립트, HTML 정보를 구분해서 제이슨 형태로 페이지 데이터를 받으면은 페이지에 HTML 템플릿에 매핑하여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 구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애니메이션 구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애니메이션 프로토타입을 받고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요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요소를 분석해서 일반화시키는 과정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할 때 애니메이션을 부드럽게 보여주는 최적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최종적으로 부드럽게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능에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먼저 크게 페이지 전환은 앞서 보셨듯이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고, 각 전환에서는 전 페이지가 닫히는 장면과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장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장면에서는 애니메이션 세부 요소들에 대한 변경 속성과 변경 시간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터랙션 스튜디오에서 각 전환 애니메이션의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속성이 변화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받았고요. 이렇게 한 장면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져 있고, 이러한 요소들을 각각 분리해서 속성을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소를 정적인 요소냐 동적인 요소냐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왼쪽처럼 정적인 애니메이션 종류는 개발 과정에서 애니메이션 동작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서 CSS 스타일만으로도 애니메이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과 같은 동적 애니메이션은 상황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른쪽 위에 예시를 보면은 탭 메뉴의 하단 인디케이터가 택명 길이와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위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아래 예시에서는 레이아웃이 현재 보고 있는 컨텐츠 영역에 맞춰서 시작되고 끝나야 합니다. 이 부분은 브라우저 내부 동작 방식과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에서 동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를 분리를 해서 정적인 속성은 CSS로, 동적인 요소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중간 과정을 자바스크립트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에게 위임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복잡한 애니메이션 구현을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마지막에만 영향을 주도록 트랜스폼과 오파시티 2가지 속성만을 이용을 했습니다. 변화하는 요소가 주변에 영향을 없도록 구역을 분리해서 이러한 속성을 통해서 특정 범위로 영향력을 한정지었고, 추가적으로 별도의 스레드나 GPU를 통해서 구동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구동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컴포지터 레이어에 대해서 구성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면은, 프로젝트의 표면적인 구성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애니메이션 영역을 구성을 해서 이 영역을 컴포지터 레이어로 띄운 다음에 이 공간에 트랜스폼과 오파시티 속성으로만 애니메이션을 동작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폼과 오파시티 속성으로만 처리하기 어려운 애니메이션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특정 확장되는 영역의 높이가 변화해서 아래쪽 영역이 레이아웃이 조정되고 계속 애니메이션 도중에 리플로우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두 번째의 경우처럼 첫 번째에 한번 리플로우를 발생시키고 애니메이션 중간 과정에서는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구글에서도 이와 같은 성능 문제로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 과정을 보시면은 한번 리플로우를 발생시킨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는 트랜스폼으로만 애니메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의 경우도 이런 아래쪽 영역을 계속 움직일 때 트랜스폼으로 움직이게 한다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컴포넌트 간에 접근을 해야 되고 영향을 줘서 구현이 복잡하게 됩니다. 또 페이지 전환 애니메이션 중에 레이아웃 타입이 있는데, 이 경우는 엘리먼트의 위치를 지정해서 동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요소를 처음과 마지막에 특정 위치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요소의 문맥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제 애니메이션은 이와 같은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애니메이션 종류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뷰의 스타일을 적용하고 속성을 변경을 시켜서 애니메이션을 구동시킵니다. 다음은 페이지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웹사이트 최적화를 서버 사이드 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둘 중에 하나로만 고민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향은 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적화가 따로 있고 이 최적화를 함께 적용해서 페이지 전체 성능을 향상시키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통합 검색에서는 최적화를 위해서 서버 측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왔지만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최적화 요소를 특정 요소에만 한정해서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페이지 로딩과 관련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를 통해서 페이지 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페이지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비슷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아티클스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제한된 구조 HTML 구조를 가이드를 하고 이 구조 안에서 개발된 페이지를 페이스북에 가지고 오면은 좀 더 빠르고 특정의 이미지나 이제 지도 뷰어 같은 거는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구현한 뷰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AMP 같은 경우도 AMP 플랫폼에서 개발된 페이지는 구글 통합 검색에서 아이프레임으로 바로 출력해 주거나 플리킹으로 페이지를 전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프레임워크도 플랫폼 위에서 구동되는 페이지를 플랫폼 내부에서 최적화를 해서 페이지를 빨리 뜰 수 있게 하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성능 최적화는 프로그레시브 부팅인데요. 먼저 성능 지표의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은 사용자가 의미 있는 페이지를 처음 보게 되는 시간이 First Meaningful Paint와 사용자가 페이지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Time to Interactive 지표가 있습니다. 이 성능 지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생각을 해보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경우는 처음에 페이지를 보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 번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경우는 처음에 페이지를 보게 되는 시간은 빠르지만은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랙션을 받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처음에 한꺼번에 페이지 전체를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초기화하는 접근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원들 간의 우선순위를 둬서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처음에 페이지의 모든 자원을 로딩하지 않고 필요한 자원만 먼저 로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에 나머지 자원을 순차적으로 로딩해서 페이지 성능을 끌어올리고 체감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어드 페이지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컨셉을 받아서 현재는 이미지 자원만 레이지 로딩 처리하고 있지만은 추후에는 자바스크립트 초기화를 스케줄링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렌더링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외부 동향에서도 프리액트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기세에 올라왔었고 리액트의 피버에서도 이제 리액트 코어를 개선시키는 방향 중에 한 가지로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화 개편의 페이지 예시입니다. 왼쪽 페이지의 경우 이미지 뷰어 페이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로딩한 다음에 이미지 뷰어 페이지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미지 뷰어 페이지를 요청할 때 미리 준비한 페이지를 제공해서 빠르게 페이지를 이동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이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저장되어 있던 페이지를 제공해서 빠르게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표준 스펙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리패치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페이지를 부드럽게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로딩 과정에서 메인 스레드의 부하가 적도록 해야 하는데요. 전환 과정의 태스크가 비동기 구조로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얹혀지는 여러 페이지가 실제로는 같은 물리적인 환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페이지 로딩 중간에 사용자가 언제든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고 이때 오류가 생기면은 페이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페이지 전체가 다 멈출 수 있습니다. 플랫폼 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페이지 환경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각각
비동기 작업 요소들이 중단에 대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 페이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미지 뷰어나 동적 맵과 같은 공통 페이지 요소를 여러 컨텐츠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고 다른 도메인의 서비스도 쉽게 통합 검색에서 제공하는 방안도 이 플랫폼에서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년 반 동안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전체 구조 개편이 3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개편을 한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략적인 프로젝트 규모와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프로젝트 내부에는 하위에 40여 개의 하위 프로젝트가 지금 있는 상태고 이 플랫폼을 처음에 서비스에 적용한 뒤에 플랫폼으로서의 안정성과 범용성을 갖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3번의 전체 개편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개발 환경으로 개발을 하다가 좀 더 넓은 작업장과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해서 개발 환경을 개선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발 환경은 걸프를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웹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언어는 처음에 ES5에서 ES6 타입스크립트로 전환을 했습니다. 걸프에서 웹팩의 전환 과정 같은 경우는 걸프가 이제 여러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도구를 일일이 만드는 느낌이었다면은 웹팩의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조합을 해서 작업장을 조성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하위에 여러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그 프로젝트 환경을 구상해주는 프로젝트 스캐폴딩 도구를 개발을 했고 현재는 다른 통합 검색에서도 이제 웹팩 기반의 ES6나 타입스크립트 개발 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왜 구조 개편을 빠르게 3번 진행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주로 구조 개편을 한 제가 이제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부족하기도 했고 처음에 서비스에 빨리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젝트가 빠르게 구현만 되도록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른쪽의 경우에 천동설 체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행성의 역행이 현상이 있었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행성 간의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 수성과 금성의 내행성들은 주전원을 중심으로 태양과 직선상에만 위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 중심의 천동설은 여러 가지의 부가적인 개념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갈릴레이가 만원경을 발명을 하고 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관측이 됐고 이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중심을 태양으로 체계를 바꾸고 많은 현상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에서도 현재 관점에서는 구조 개편이 필요 없거나 현재의 구조가 너무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 변경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정리를 잘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현에만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이후에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고 그 작은 변경 사항을 위해서 여러 번 코드를 수정하고 이제 테스트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점점 프로젝트가 고도화되고 변경 사항이 저희도 생겼고 특정 기능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제 구조 개편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편 다음에는 이제 인접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를 할 때 관심 영역 이외의 부분들은 되게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테이블을 인지를 할 때 작은 흠집들이나 내부의 세부적인 모든 분자들을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물론 평생 동안 저 테이블을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겠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인지하는 영역이 제한적이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개발에서도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그 규모의 정도가 이제 한 번에 인지할 수 없는 규모가 생기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규모가 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상화 과정에서 경계가 모호하게 되면 상호작용을 하는데 한계가 오게 됩니다. 추상화된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두드려보고 이제 내부 분석을 통해서 성질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과정에서도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인자들을 넣어보고 내부 코드를 자세히 들여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의 경계가 구체화가 되면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빠르게 경계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저희가 도입하게 된 이유가 이러한 이유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리액트나 앵귤러와 같은 컴포넌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도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지만 타입스크립트는 문법 수준에서 이 구조 설명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세 가지 코드는 거의 같은 코드이지만은 이제 담고 있는 의미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면은 기존 언어와 호환이 되면서 코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 사람들끼리 회사에서 출발하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맛집에서 이제 점심을 먹자 하면은 저희 동네가 어디인지 그 맛집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은 주소 체계와 같이 자세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그 낯선 곳에 찾아갈 수 있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서도 jQuery와 같은 유명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모듈이나 익숙하지 않은 모듈들을 사용할 때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잘 아는 요소라도 이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인텔리센스와 같은 도구로 인터페이스를 좀 더 명확하고 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오른쪽 두 개의 화면은 최근에 요청받은 인터랙션입니다. 두 번째는 탭 이동으로 페이지가 전환되는 인터랙션이고 세 번째는 이제 페이지 전환 효과를 주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게 정말 작은 요소일 수도 있는데 큰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스펙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도 1, 2초만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 짧은 1, 2초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전체 구조가 개편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